대출 안 되고 금리 오르는데 무슨 아파트는 무슨 당첨자 대거 포기. 자, 요 내용을 보면요. 지금 포기라면 10년 청약 제한이 되는데 왜 이 10년 동안 청약 될 수가 없는데 왜 큰 리스크를 안고 네, 청약까지 포기를 하느냐? 대출이 안 되고 금리가 올라서일까요? 자, 요거는요. 지금 서울에 미아동의 하나포레나미아 여기인데 요 보겠습니다 한번. 자, 이게 여기에 있는 건데요. 497세대. 여기는 이 지금 미아 쪽에서도 중심 쪽은 아니죠. 예, 4호선 라인 쪽이 아니고 여기 앞쪽에 보면은 이제 우이신설선의 경전철 라인 쪽인데 요게 이제 전용 84를 보면 11억 중반입니다. 근데 여기 주변에 보면 30평대가 주변에 11억 중반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분양가 자체가 높습니다. 네. 평당 한 3,500만 원 되나요? 분양가가 높아요. 그럼 분양가가 왜 높냐? 우리가 서울에서 일반적으로 분양을 할 때 거의 주변 시세 대비해서 50%, 60% 수준인 경우가 많은데 왜 높냐? 바로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제한을 안 받습니다. 서울에 분양가 상한제 동별로 돼 있죠.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350개 동인가 아마 그럴 텐데, 대략. 강북에는 분양가 상한제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 지역들이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분양 주체, 그러니까 건설사에서 이 분양 주체에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된 거예요, 이게. 이게 아주 화랑기 때 부동산에 막 사면 그 다음날 오르고 막 계속 그런 시기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금리 인상 계속하고 집값이 떨어지고 일부 지역들은 거의 뭐 강남 서초를 제외한 서울의 지금 대부분의 지역들도 특히 중저가 이런 아파트들도 뭐 최근에 한 10억 정도 하던 게 뭐 8억 5천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그러면은 매수자한테는 또 다른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의 어떤 아파트, 어떤 단지, 어떤 아파트들이 얼마 정도 떨어져 거래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왜 청약을 하시면 청약 통장을 여기에 썼느냐? 10년 동안 이 청약 통장을 이제 못 쓰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학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분양만 하면 서울의 아파트만 당첨이 되면 좋은 줄 알고 지금 한 거 아니에요. 통장을 쓰기에는 아깝죠. 당첨될 수 있는 그 통장을 쓰기에는. 서울 미분양은 변명의 여지가 없죠. 가격 하락 초입 단계. 대부분 보면요, 우리가 분양시장, 청약이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첫 번째로 신호입니다. 그 이유는 청약이라고 하면 우리가 왜 청약을 받습니까? 어렵게 이 청약의 요건을 맞춰서 왜 청약을 받습니까? 예. 싸잖아요. 분양가가 싸잖아요. 대부분. 근데 지금 여기 그 미아동에 있는 하나 같은 경우는 아니죠. 싼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싼 게 청약이 안 됐다, 미분양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중개시장은 더 얼어붙는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 부동산이라는 건 단순하게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많은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들한테 지금이 또 기회예요. 낮은 금액으로 내놓을 때 잡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기회입니다. 예.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송동구의 이 아파트들 뭐 강남에 못 들어가는 분들 금호동이나 뭐 성수동이나 이런 중소형 평형대 20평대 아파트들 갭 투자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1억 5천 떨어지고 이런 금액이 나온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주 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지난주에 제가 확인하려고 했는데 방송 때 확인을 못 했는데 코로나 시대에 가장 수익을 많이 본 투자는 해가지고 부동산이 76%, 730명 정도가 투표를 했는데
76%가 이 부동산으로 수익을 가장 많이 봤다. 2위는 주식, 3위는 코인, 4위는 금, 5위는 적금. 아무래도 이제 저희 채널이 부동산 전문 채널이다 보니까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부동산에 투표할 확률이 높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저는 76%가 거의 평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프로티지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다 조사를 해도 거의 주식 코인 가지고 재미 봤다는 분도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주식 코인이 최근에 또 박살 났거든요. 이분들은 또 대단하시고요. 금값 많이 올랐죠. 최근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니까 또 미국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율이 좀 뛰었고, 이 금이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이 경제가 여러 가지 불안해지니까 좀 금값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적금 3%. 최근에 금리가 이제야 올랐지만 적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굉장히 낮았는데 남들 부동산하고 주식으로 많이 벌 때 적금을 했다. 참, 이 3% 이분도 대단하신 겁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뭐 어찌됐든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니까. 예. 자, 매물 나오기가 무섭게 시발은 6억 이하 아파트. 자,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제가 이 부분은 아마 그 방송을 2년 전인가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랑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왔어요. 그때는 뭡니까? 9억 이하의 아파트에 와 9억 초과. 이 투기과열지구는 LTV 40%, 조정대상 지역은 50%, 9억 이하, 9억 초과는 투기과열지구 20%고요. 조정대상 지역 30%였죠. 대출이 많이 안 되는데 6억 이하는 9억 이하이면서 뭐가 있죠? 보금자리론, 그러니까 대출 우대를 해주죠. 또 6억 이하는 세계 최초 같은 경우는 70%까지 해줬지만 이제 80% 늘렸습니다. 80%로 늘렸고 거기다가 우대금리까지 받을 수가 있죠. 보금자리론. 그렇기 때문에 이 6억 이하 아파트 서울 시내에 그냥 얼마나 있을까요? 예, 조금 있겠죠, 조금. 이런 아파트들은 더 올라간다는 거죠. 우대금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완화되고 있고 또 완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당분간은 뭐 대세 하락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금리 인상이 2차례에서 3차례. 그러면 기준금리가 지금 1.75%인데 2.25에서 2.5까지 이제 올라가면 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거의 7%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 또 사실상 뭐 경제가 크게 좋지 않죠.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죠. 또 한 7년 동안 쉬지 않고 올랐던 그 피로감. 그러다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규제가 뭐가 있죠? 좀 규제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세금 규제, 재산세. 예, 9억 이하 공시지가 9억 이하 아파트에서 재산세에서 조금 더 할인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다주택자 종부세도 11월까지 추진하겠다고 지금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또 어제 방송했던 일시적 일가 2주택의 취득세 또 2년까지 완화해 주는 거. 양도세도 지금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는 1년간 한시적 완화. 앞으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지금 환경에 놓여 있고요. 또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안 해주고 있지만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걸 고수할 이유는 없겠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조정대상 지역에 지금 해제를 해달라. 뭐 대구 같은 건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한 10개 지역 정도가 해제를 요청을 했는데 미분양이 계속 쌓인다고 한다면 해제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종부세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또는 3주택 구간이 높아지잖아요. 종부세 구간, 요율, 세율 구간.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중에 하나가 해제됐다. 그럼 구간이 확 내려가는 거예요. 종부세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일반 과세가 되기 때문에 먼저 팔면은 양도세 완화되는 효과가 조정 대상 지역 해제만 돼도 되는 거예요. 양도세 중과 완화를 대통령 시행령으로 뭐 1년 끝난 다음에 또 연장한다거나 또는 국회의원을 어떤 법 개정을 통해서 양도세 중과를 뭐 없앤다거나 하지 않아도 조정 대상 지역 해제만 돼도 그 자체만으로 여러 가지
혜택이라고 할까요? 완화되는 그런 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 가지 대출부터 시작해서 대출도 더 많이 되고 또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전매 제한이 많은데 그게 또 없어지고 투기과열지구도 완화가 된다면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행해지는 대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전매 제한이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다시 또 어떤 균형을 맞출 수는 있겠죠. 집값이 약간 떨어져 가는데 금리가 인상되고 경기가 안 좋고 피로감 때문에 규제가 완화된다면 떨어지는 걸 다시 조금만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된다. 그러면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사야 되냐, 조정 대상 지역에 사냐.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만간에 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